여기 이번 파리올림픽에 유럽 대표 선수로서 참가하게 되었다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은 한국이 없었다면 이번 올림픽을 제대로 치르지도 못했을 거라며 한국의 눈물로써 감사를 표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이번 올림픽에서 대체 한국에 대한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파리올림픽에 헝가리를 대표해서 출전하게 되었는데요. 비록 제 파리에서의 경기는 모두 끝났지만 저는 아직 파리에 남아 같은 헝가리 대표팀을 응원하고 올림픽의 다른 경기들을 관람하며 파리에서의 시간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제게 가장 기억에 남는 국가를 꼽으라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한국을 꼽고 싶은데요.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은 대체 얼마나 많은 국가들의 희망이자 모범이 된 건지 셀 수조차 없을 지경이거든요. 일단 파리 올림픽은 시작부터 말썽이었습니다. 선수촌과 훈련장, 경기장 등을 이동하려면 반드시 지정된 선수촌 버스를 탑승해야 했는데 이번 올림픽은 이러한 거의 유일한 이동수단인 버스에 관한 부분마저 전부 주먹구구식이었거든요. 일단 버스는 제대로 된 스케줄 자체가 없어서 끝도 없이 대기를 해야 하는 건 기본이었고 버스에는 에어컨조차 달려있지 않았죠. 그러나 무엇보다 큰 문제는 바로 버스 기사의 운전 미숙이었어요. 선수촌 버스는 기존의 노선이 아닌 새로 신설된 노선을 바탕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인지 버스 기사들은 그러한 노선을 전혀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때문에 30분이면 갈 거리를 버스 기사의 길 숙지 미숙으로 인해 1시간 반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심지어 파리 시내는 교통의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곤 했습니다. 결국 창문도 못 여는데 에어컨까지 없는 찜통 버스는 그야말로 불지옥을 연상케 했고 선수들은 구토나 실신 등을 하며 버스에 대한 공포증마저 생기곤 했죠. 하지만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 다른 선진국들은 개인적인 차량을 이용한다거나 국가 차원에서 버스를 지원한다거나 하며 선수들을 위해 발벗고 나섰지만 헝가리는 전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헝가리는 돈이 많은 국가가 아니었고 정부 예산을 이런 곳에 쓸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파리 올림픽 버스로 인해 선수들의 컨디션이 갈려나갈 때 다소 뜬금없게도 한국이 저희를 구원해주기 시작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은 인류의 선진국이자 경제대국입니다. 그리고 다른 선진국들처럼 한국도 프랑스 측이 준비한 형편없는 버스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자체 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는 완전히 다른 버스 운영 시스템을 보여주더군요. 다른 국가들의 경우 자국의 선수들이 아닌 타국 선수들은 절대로 버스에 태워주지 않지만 한국은 놀랍게도 여분의 자리가 있을 경우 타국 선수들까지 버스에 탑승시켜줬거든요. 이건 헝가리 등의 여유가 없는 국가 출신들에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어요. 도대체 언제 올지 감도 안 오는 프랑스의 랜덤 버스에 더해 한 가지 선택지가 추가적으로 생겼다는 것은 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과 다름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국이 운영하는 버스에 탑승하게 되었을 때 저는 곧장 경악을 하며 선체로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은 버스 안에 여러 분야의 최첨단 기술력이 전부 탑재된 시스템을 구현해 놓아서 그야말로 미래에서나 볼 법한 버스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거든요. 일단 한국은 버스 안에 자체 개발한 AI 기반 최첨단 내비게이션을 설치해둔 상태였는데요. 덕분에 1시간 이상 지연은 너무나도 흔한 프랑스 버스와는 달리 한국인 교민이 운행하는 한국 버스는 정시성을 정확하게 보장했고 선수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사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조금 심하긴 했지만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대중교통에서 정시성이 보장이 되는 경우는 없는데요. 그러나 놀랍게도 한국이 개발한 AI 시스템은 교통 패턴을 분석하고 도로의 혼잡을 예측하고 버스의 최적 경로를 제안해주고 있었기에 신속한 버스 운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버스가 교통체증을 피하고 목적지에 제때 도착하도록 보장하면서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알려주고 경로를 저절로 업데이트해주고 있었는데요. 사고 또는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주요 도로가 차단된 경우 AI 시스템은 버스를 덜 혼잡한 경로로 즉시 안내해주며 지연을 최소화하고 정해진 일정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게끔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번은 파리에서 특정 단체의 폭발물 설치 위협 때문에 도로가 완전히 차단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한국이 운영하는 버스만은 이러한 사건을 실시간으로 반영한 뒤 다른 도로로 우회하는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조금의 일정 지연 없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죠. 그러나 프랑스나 다른 국가들이 운영하는 버스는 지옥 같은 지연을 경험해야 했고
결국 시합에 차질이 생기는 선수들까지 속출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뭘 이 정도 사소한 기술로 놀라냐는 듯 더욱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한국의 AI 시스템은 도시 전역에 배치된 센서와 카메라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은 빅데이터 기술로 잠재적인 위험을 분석하기까지 했거든요. 사실 파리올림픽 기간 동안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은 여러 크고 작은 사고와 범죄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특정 종교나 집단들이 프랑스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며 연일 올림픽을 인질로 위협을 가하곤 했거든요. 한 번은 복면을 쓴 괴한들이 프랑스 측에서 직접 운영하는 버스를 습격하려고 한 적도 있었는데 다행히 창문을 열 수 없는 버스의 특성상 버스 기사는 전속력으로 버스를 몰고 도망감으로써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선수들은 늘 공포와 불안감에 떨어야 했죠. 그러나 한국의 기술력은 완전히 수준이 달랐습니다. 한국이 운영하는 선수단 버스는 진작에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분석을 전부 마친 상태였고 위험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목적지는 무정차로 대응하거나 보안요원 호출을 통해 대응했거든요. 덕분에 한국 버스를 탑승한 선수들은 단 한 번도 특정 단체의 위협을 겪지 않고 올림픽에서 제 기량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이 그 어떤 국가들보다 선진국이자 기술 강국이라고 느꼈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은 GPS 및 기타 기술을 사용하여 버스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는 AVL 시스템을 구현해 놓았기 때문이었는데요. 한국은 이러한 AVL 시스템을 앱과 통합하여 버스 앱을 개발해 놓기까지 했더라고요. 한국은 버스 내부에 별도의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해 놓았고 이 QR코드를 이용하면 한국이 개발해 놓은 버스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었는데요. 이 버스 앱을 통해 선수들은 한국이 운영하는 각 버스의 위치, 속도 및 방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었고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려면 몇 분을 기다려야 하는지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이었어요. 버스 앱을 통해 버스가 남은 시간을 알려주고 정확한 정시성을 통해 이러한 시간 약속을 준수하다니 이건 버스가 아닌 거의 개인 택시와 다름없는 모습이었거든요. 도대체 어떤 대중교통이 버스 앱까지 개발하며 사용자의 편의성을 배려해준다는 말인지 이건 헝가리에서는 30년이 지나도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저 임시로 운영하는 버스에 마저 이 정도로 최첨단의 시스템을 구현해 놓는 것을 보면 한국은 이미 넘볼 수조차 없는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기에 이 정도는 한국에 있어서 누워서 침뱉기 수준으로 손쉬운 모양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은 버스 안에 고속도의 와이파이 네트워크까지 구축해 놓은 상태였는데요. 덕분에 선수들은 지루한 버스 이동 시간을 조금 더 알차게 보낼 수 있게 되기도 했죠. 프랑스는 선수촌 내부에조차 거의 쓸모가 없다시피 한 느려 터진 저품질 와이파이를 구축해 두었고 선수들은 데이터를 직접 구매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해야 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정말 프랑스와는 기본적인 수준부터가 완전히 달랐고 이런 나라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이구나 싶은 느낌을 받기에 충분했죠. 아무튼 저희 모두는 이러한 수준 높은 시설을 무료로 개방해준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했고 또 한국의 기술적으로 완벽한 모습은 즉각적인 찬사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친절에 모두가 감사와 찬사를 보냈더라도 오직 한 국가만큼은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중국이었죠. 중국은 대표적인 개발도상국으로 이 나라도 국가 예산이 없어서 스폰서가 있는 유명 선수들만 별도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일부 인기 종목의 유명 선수들에 한해서 개인적인 사비를 내며 차량을 운영하는데 이러한 중국 버스가 올림픽 공식 선수단 버스인 줄 착각한 선수가 실수로 중국 버스에 탑승했더니 중국인들은 무지막지한 욕설과 함께 선수를 문전박대해서 큰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뻔뻔하게도 이러한 별도의 차량이 없는 대부분의 중국 선수들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한국 버스를 이용해댔고 심지어 한국 버스에서 상상치도 못할 민폐짓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일단 중국인들은 남이 나라 버스에 무료로 탑승하는 주제에 꼭 버스 안쪽 좌석부터 채워 앉지 않고 통로 쪽 좌석에 먼저 착석함으로써 다른 선수들에게 불편을 줬습니다. 심지어 선수들이 창가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기만 하면 왜 자신을 건들고 가냐는 듯 표정을 찡그리는 수준 낮은 모습을 보여줬기에 모두가 중국인을 달가워하지 않았죠. 심지어 중국인들은 선수 가방과 개인 물품을 통로와 다른 좌석에 놓기도 했는데요. 이는 버스 안이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기에 중국인들의 짐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서서 가야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참기 힘들었던 것은 바로 중국인들이 발생시키는 소음이었어요. 중국인들은 꼭 스마트폰 영상을 이어폰 없이 시청했으며 2명 이상의 중국인들이 모이면 중국인 특유의 고성이 오갔기에 도저히 귀가 아파 견디기가 힘들었죠. 그 외에도 중국인들은 꼭 음료나 음식을 버스에 들고 탑승해서 식당 대신 버스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버스 안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한 향신료로 악취가 나는 음식을 먹어댔으며 버스 내부에 비치된 쓰레기통 대신 먹다 남긴 음식이나 음료들을 그대로 좌석이나 바닥에 두고 그냥 하차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탑승한 버스는 특유의 씻지 않은 땀 냄새와 각종 역겨운 향신료 냄새로 가득 찼고 버스 바닥이나 좌석에는 음식과 음료를 쏟아서 끈적거리고 불쾌한 상태로 지저분해지곤 했어요. 이들은 다른 선수들의 항의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고 심지어 버스 안에서 흡연을 하려고 한다거나 중국 선수들끼리 말다툼을 하다가 육탄전을 벌이게 돼서 버스 창문을 깨부순다거나 하는 상상도 못할 민폐짓을 이어나갔고 결국 저희 모두는 중국인의 처참한 수준의 학을 떼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저희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야만적인 면모에 혀를 끌끌 차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만약 중국의 민폐짓에 지쳐버린 한국이 공용버스를 한국 선수들만 탑승하게끔 바꿔버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야만적인 중국 때문에 다른 선수들까지 피해를 보게 할 수는 없다고 말해오는 듯 더욱 충격적인 기술력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버스 안에서 난동을 부리는 선수들의 안에 버스 기사가 임의로 하차시킬 수 있다는 경고문을 부착했을 뿐더러 버스 내부를 더욱 첨단적인 기술로 꾸며놓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이번 올림픽의 주제는 다름 아닌 친환경이었고 프랑스는 이러한 폭염의 상황에서도 친환경을 강조하며 개별적인 선수단 버스에서도 에어컨 사용을 철저히 막으며 억지를 부려댔는데요. 하지만 다른 선수단의 버스에서는 몰래 에어컨을 사용하며 버스 내부 온도를 낮췄지만 한국은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충격적인 시스템으로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버스 환경을 유지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한국은 버스 내부에 자신들의 자체적인 기술로 개발한 PCM 패널을 장착해 두었고 이 상변화 물질은 온도가 상승할 때 버스 내부의 과도한 열을 흡수하여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에어컨 장치 없이도 냉각 효과를 제공했는데요. 심지어 한국은 버스 내부에 스마트 환기 통풍기를 설치하여 버스 내 공기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내부의 신선한 공기의 흐름을 일정하게 보장하는 동시에 외부로 따뜻한 공기를 배출하여 실내를 효과적으로 냉각했고 습도 수준까지 조절할 수 있어서 더욱 효율적인 내부 환경을 조성했죠. 정말로 저는 선수촌 숙소 대신 한국의 버스에서만 하루 종일 생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의 버스는 그저 하나의 대중교통의 역할만을 수행하지 않고 다방면으로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프랑스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친환경만을 외치며 모든 선수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면 한국은 기술력 하나로 친환경을 실현하면서도 쾌적한 환경까지 조성했기에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친환경을 실현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버스를 이용해본 선수들 모두는 이런 게 바로 선진국의 기술이구나 싶어 모두가 경악을 하는 반응을 보였죠. 그리고 이 정도의 최첨단 버스를 다른 국적의 선수들을 위해 무료로 공유해주는 한국의 넓은 아량에 감사함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이건 딱 봐도 약자를 배려해주겠다는 한국의 따뜻한 의도가 보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선진국들은 다들 저마다의 버스를 운영하는데 부유한 나라 출신의 선수들이 굳이 한국이 운영하는 버스에 탑승하겠어요? 실제로 올림픽에 나가는 것조차 빠듯한 가난한 국가 출신들만 한국의 버스를 이용하곤 했고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배려는 그 즉시 외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자를 돕고 진정한 의미의 호의와 베풀음을 실천하는 한국의 선진적인 면모에 모두가 감탄하며 박수를 보냈죠. 그러나 한국의 이러한 좋은 이미지는 그저 경기 외부에 대한 모습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선수들과 관중들 또한 이번 올림픽에서 여러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고 한국인들의 이러한 매너는 파리 올림픽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거든요. 일단 이번 양궁 종목만 해도 그랬어요. 저는 한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웬만한 한국 경기들은 빼놓지 않고 챙겨봤는데요. 역시나 한국은 양궁 종목에서 전 세계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는 국가답게 압도적인 실력으로 만나는 상대마다 박살을 내고 올라가더군요.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바로 64강에서 차드 국적의 이스라엘 마다의 선수와 맞붙은 경기였어요.
역시나 김우진 선수는 압도적인 실력 차이로 마다의 선수를 6대 0으로 제압했는데요. 마다의 선수는 열악한 차드의 상황 때문에 스폰서는 물론이고 유니폼과 보호대도 없이 올림픽에 출전했더군요. 그런데 마다의 선수는 쏘는 족족 10점을 맞추며 마치 AI 기계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김우진 선수의 퍼포먼스에 긴장을 했는지 올림픽 경기에서 1점을 맞추는 다소 민망한 모습을 연출했는데요. 사실 다른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황당한 퍼포먼스에 대한 조롱과 비난을 일삼으며 상대 선수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롱을 스포츠 팬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비판이라며 애써 포장하는 황당한 반응을 보이곤 하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인들은 차드 선수가 1점을 쏜 이유가 훈련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열악한 차드의 상황과 맞물렸다는 점을 깊이 공감했고, 조롱은커녕 선수의 개인 SNS 계정을 찾아가서 응원과 격려의 말을 해줬거든요. 실제로 마다의 선수는 인터뷰에서도 한국 선수들에 대한 존경과 한국 팬들에 대한 감사의 입장을 밝히며 한국에 감사하다는 SNS 게시글까지 올린 것을 보면 그가 한국인들의 격려에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를 잘 알 수 있을 테죠. 그러나 한국인들의 높은 수준을 엿볼 수 있었던 부분은 단지 양궁에서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펜싱에서도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며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거든요. 일단 한국 펜싱 대표팀은 펜싱의 전통 강호인 유럽 국가들을 전부 깨부수며 토너먼트를 올라왔고, 심지어 종주국인 프랑스까지 꺾는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줬는데요. 물론 한국이 제 조국인 헝가리까지 무참하게 박살을 내놓은 것을 보고 저는 여러 복합적인 감정을 느껴야 했지만, 아무튼 한국은 검술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던 유럽 국가들을 멋있게 한 방 먹여주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엿볼 수 있는 놀라운 매너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한국 선수들은 아무리 극한의 흥분 상태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매너 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거든요. 일단 오상욱 선수부터가 그랬습니다. 오상욱 선수는 경기 중 코를 풀기 위해 손수건을 요청했는데 놀랍게도 코를 푼 부분을 덮으며 깔끔한 쪽으로 손수건을 되돌려줌으로써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웠어요. 저 또한 같은 운동선수로서 경기 중에는 극한의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기 때문에 이러한 배려는 몸에 배지 않으면 절대로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일부 선수들이 아예 손수건을 바닥에 던져버린다든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전부 극한의 흥분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본 모습이 나왔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평소에 얼마나 행실이 바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으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친절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 마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한국에 감탄을 할 뿐이었습니다. 물론 프랑스 관중들의 매너 없는 모습과 대조되는 한국 관중들의 모습도 매우 인상 깊었어요. 한국과 프랑스와의 경기에서 프랑스 관중들은 자국의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해 한국 선수들이 집중을 하려고 할 때만 되면 일부러 한국 선수들을 향해 야유를 퍼부었는데요. 그러나 한국 관중들은 프랑스인들과 똑같은 야만인이 되지 않겠다는 듯 프랑스 선수들이 집중을 할 때도 침묵을 유지하며 아무리 상대 선수라도 존중을 표하는 놀라운 매너를 보여주더라고요. 도대체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을 수 있단 말인가? 아마 헝가리나 다른 유럽 국가들이었다면 매너 없는 프랑스 관중들에 맞서 패싸움을 벌이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을 것이 분명했지만, 한국은 보다 점잖은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프랑스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하는 현명한 대응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한국 선수들은 프랑스 관중들의 야유 속에서 오히려 날카로운 집중력을 보여주며 프랑스 선수들의 심장을 정조준했고, 결국 프랑스 관중들은 점점 기세가 약해질 뿐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와중에 구본길 선수와 오상욱 선수가 땀을 식히기 위해 마스크를 벗자 프랑스 관중들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야유를 완전히 멈추고 말았죠. 그도 그럴 것이 한국 펜싱 선수들은 프랑스 선수들보다 훨씬 신장이 크고 마치 중세기족을 연상케 할 정도로 세련되고 고급진 외모를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한국 선수들의 아름다운 외모를 본 프랑스 관중들이 외모에서 나오는 그 분위기에 압도되고 만 거였습니다. 사실 펜싱 선수들뿐만 아니라 한국 관중들 또한 전반적으로 매우 세련되고 서구적인 외모를 자랑했는데요. 동양인이라기엔 키와 얼굴이 너무 서구적이고 또 서양인이라기엔 동양적으로 생긴 한국인의 매력에 모두가 감탄하며 한국인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곤 했죠. 반면에 프랑스 관중들 못지않게 상당한 민폐짓을 자랑하는 시끄러운 중국 관중들은
키도 작고 왜소하며 촌스러운 외모를 보였기에 이러한 한국인과 중국인의 외모와 시민의식 수준의 격차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매우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어요. 아무튼 이러한 한국인들의 매너는 결국 중요한 순간에 빛을 발하고 맙니다. 바로 한국 선수들은 재판독을 요구할 때도 매우 정중하고 침착하게 심판과 눈높이가 맞을 수 있도록 무릎까지 굽히며 예의 바르게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프랑스 선수들은 마치 자신들의 상대가 한국이 아닌 심판인 것처럼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금방이라도 찌를 것 같은 무례하고 공격적인 태도로 심판에게 윽박을 질렀고 결국 이들의 흥분된 상태는 악영향만을 끼치며 제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다소 억울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며 자신들의 페이스를 잃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똑똑한 한국 선수들과는 달리 프랑스 선수들은 너무 흥분해서 자신들의 페이스를 완전히 잃고 말았고 결국 무례한 태도로 인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말았거든요. 그야말로 한국은 경기뿐만 아니라 매너에서도 완전히 승리한 것이고 전 세계의 극찬을 받으며 모든 것을 얻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은 꾸며진 것이 아닌 수준이 높은 한국인들의 일상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번 올림픽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놀라운 모습을 통해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고 저 또한 한국에 완전히 푹 빠지고 말았거든요. 물론 프랑스 측은 자신들의 열악한 올림픽 운영과 대비되는 한국의 우수한 모습에 질투와 열등감을 가지며 언론을 이용해 한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지만 이미 전 세계가 한국의 아름다움을 인지한 지금 그러한 프랑스의 견제는 완전히 무의미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